안녕하십니까. 자산간 비교의 윤종철입니다. 오늘은 이제 공매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Barry Ritholtz라고 Masters in Business 블룸버그에서 하는 팟캐스트인데요. 거기에 이제 피터 보리시라고 폴 투더 존스의 과거 오른팔이 출연하셨습니다. 그래서 30대 때 이게 이제 블랙 먼데이라고 하는 1987년도 10월 19일에 이제 대폭락이 있는 이때 공매도를 해서 엄청나게 돈을 벌고 다시 또 이제 포지션을 롱으로 잡아서 또 돈을 많이 버셨던 이 피터 보르시가 나오셨는데요. 이제 공매도 얘기를 상당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는지, 그리고 그게 따분하지만 왜 채권 투자하고 연결이 되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날 방송에 나오셔서 이 19일이 아닌 20일 날 최저점에서 이제 커버링을 다시 주식을 매수해서 돈을 많이 버셨다는 얘기까지 하셨고, 그 전에도 이제 여러 분석을 통해서 포지션을 숏으로 가지고 계셔서, 그리고 포지션도 그때 적지 않고 회사 규모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과단성 있게 많이 팔았다는 거죠. 미리 많이 팔아서 현금을 확보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커버링도 이날이 아닌 이 다음날 최저점에 이제 했다. 이런 이제 올라탔다가 다시 내려오는 이제 이런 시장의 심리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고정 댓글에 그 팟캐스트 링크는 연결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자본주의에서 가장 위대하고 빠르고 수익성 높은 사업이다. 공매도라는 것이. 그리고 키워드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시장 전체를 큰 작전이라고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전과 정보력, 대중심리, 타이밍, 유연성, 권력과의 관계, 그 다음에 가장 빠르게 돈 버는 길 등 다양한 이제 키워드가 있습니다. 결론은 생리를 모르면 불리하다. 그래서 생리를 잘 알게 되면 결국에는 왜 미국의 장기채를 함께 보유하면서 성장 주식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지가 나오고, 그거 자세히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게 매력적이고 가장 아름답고 멋진 사업이냐면은 결국에는 내가 연봉을 올리는 만큼, 그죠? 마진만큼만 먹는 게 아니고요. 대중에게 엄청난 물량을 곱한 만큼의 수익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고정 댓글에 이제 링크를 올리겠는데, 공매도 가장 이제 잘 설명하신 게 이호석 애널리스트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먼저 팔고 나중에 매수한다로 간명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신 내용이겠지만은 먼저 파는 겁니다. 먼저 이 주식이 그래도 매력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파는 겁니다. 내가 먼저 사서 파는 게 아니고 먼저 팝니다. 그러면 내 계좌에 현금이 꽂힌 거죠. 물론 공매도를 하려면은 증거금이 필요하지만 먼저 팔고 현금이 쭉쭉쭉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시장이 bearish해지면서 이 종목을 안 좋아하면서 시장의 다수가 공포에 같이 팔고 심리와 펀더멘털 자체가 안 좋다는 게 판명된 그 순간에 다시 매집을 해서 이제 수익을 확정시키는 구조라고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업이죠. P 곱하기 Q의 사업이다. 근데 이러한 생리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사업이죠. 대중이 결국엔 틀리고 엘리트가 오를 때 성공하는 거죠. 대중은 틀리기 때문에 비싼 값에 그 주식을 사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이 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트는 옳기 때문에 소수의 기관이 팔고 부가 그쪽으로 집중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공매도야말로 정말로 자본주의적 특성을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의 집중이죠. 공매도가 성공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은 손실을 보는 거죠. 왜냐면 난 비싼 값에 샀으니까. 그리고 그 평가액이 몇 개월 뒤에는 떨어질 테니까요. 그리고 엘리트는 돈을 기관이나 아니면 공매도를 한 소수 그 사람들은
부가 그만큼이 다 집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오닐이라고 이제 그 공매도에 관한 책을 쓰셨고, 보시면은 굉장히 사례별로 종목별로 다 얘기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시장의 심리가 고점에서 한 6개월 정도 돼야지 이제 으스러지기 때문에 언제가 효율적인지 다양한 얘기를 이제 써주셨는데요. 올해 돌아가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How to make money selling stocks short, 뭐 이게 제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함으로써 돈을 어떻게 벌 수 있는가, 이 얘기를 좀 자세하게 하셨는데요. 여기에 이제 다 나오는 사실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불편한 부분이고, 그리고 변곡점에서 돈을 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시장이 보통의 경우는 오른데 가격의 발견이 있으면은 가격이 사실은 굉장히 빨리 변합니다. 빨리 변하기 때문에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어느 정도 쭉 가다가 계단식으로 뚝뚝 떨어지고, 뭔가 좋아진다고 하면은 계단식으로 쭉쭉 올라가지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 변곡점, 변곡하는 시기, 변곡하는 주식, 그리고 변곡하는 그런 타이밍, 그죠? 시기하고 타이밍 뭐 같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타이밍상으로는 논리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사업 구조가 통상적으로 순환적이라고 봤는데 사실 지속 가능한 사업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변곡점이라는 게 꼭 시간만을 얘기하는 건 아닌데, 이게 약간의 이제 좀 도라이 정신, 괴짜 같은 사람들이 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 무리에 항상 끼고 그렇지 않으면은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진 않죠. 내가 독립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한테 오고, 또 그다음 추가로 금리 정책의 전환기, 통화 정책의 전환기 때 이게 이제 좋아지는 거죠. 인상기로 전환할 때 숏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하죠. 만약에 갑자기 인하하는 그런 발표가 난다든지, 아니면은 대규모로 막 그전까지는 주식을 안 사줬는데 주식 ETF까지 산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숏셀러들은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통화 정책하고 사실은 공매도 사업하고는 연관성이 영향력이 크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기왕에 이제 포지션을 구축해서 엄청나게 많이 팔았어요, 대중한테. 그러면 마케팅이 필요한 거죠. 이 회사, 이 커피숍은 진짜로 안 좋아, 그죠? 그리고 헤지펀드들이 포지션을, 예를 들어서 레이달료의 헤지펀드가 이제 작년에 2022년도에 채권은 성과가 안 좋을 것이고 장기채일수록 금리가 올라가니까요. 그 대신 원자재는 아웃퍼폼 할 거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모델을 돌려봤을 때 그게 맞다고 하면 그걸 계속 설파하는 거죠. 대중이 이해할 때까지. 본인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리서치 센터의 패터슨도 했고, 계속 했습니다, 상반기. 그렇게 해서 자기 포지션에 대한 마케팅, 그러니까 옳다고 믿는 논리 구조, 그죠? 변곡점이 있어서 뭔가 변화가 있을 때 돈을 벌 수가 있는데 그걸 설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커피숍 같은 경우에 힌덴버그 리서치 유명하지 않습니까? 공매도 리포트를 내는 기관으로서. 그래서 이렇게 마케팅이 필요하다. 대중에게 그 생각이 스며든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공매도 사업이라는 게 제가 볼 때 핵심은 주객 전도의 유혹이 있다. 꼬리가 몸통을 뒤흔들 수 있는 유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면 실패하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핵심이 결국엔 내가 팔았는데, 내가 5,000원에 팔았는데 6,000원이 되면은 내 포지션 늘어나면서 내가 판 물량만큼 다시 사야 되는데 굉장히 공포에 휩싸이는 거죠. 손실은 무제한이 될 수 있는 사업에서 실패하면 사실 안 되는 거죠. 정 실패한다고 하면 실패를 어느 정도 줄이면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듣기 불편한 진실인데,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공매도를 했으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시장이 부러지든 마켓 무슨 이벤트가 있든 아니면은 진짜로 그 회사에 해코지를 해서라도 주가를 떨어뜨리려는 그런 유혹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그죠? 여기에 이제 마케팅이라는 게 전파지만은
헛소문을 돌릴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역사 이래로 자기가 사고 싶은 물건, 진짜 사고 싶은 물건이 안 좋다고 광고하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팔아먹고 싶은 물건은 팔기 직전엔 좋다고 얘기하고, 판 이후에는 이 공매도 세력 같은 경우 다시 사야기 때문에 다시 또 안 좋은 물건이라고 광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권력과 결탁할 유혹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 그런 사업이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얘기하면은 진짜로 공매도 포지션이 대량으로 있는 상황에서는 마켓 이벤트, 뭔가 시장에 충격적인 이벤트가 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는 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공매도를 해놓은 세력들의 입장이 돼보면은 그들은 엄청난 돈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죠? 공매도 한번 때려서 포지션을 몇 개월 동안 구축했으면은 몇 천억이 아니고 몇 조 단위의 돈이 수중에 있는 겁니다. 그죠? 머니 파워가 있고 이미 그때 리서치를 할 정도로 정보력이 있고 그 다음에 돈이 가장 빨리 벌리는 비즈니스고 내 통장에 돈이 이미 꽂혀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아주 올바르지 않은 선택을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주객 전도의 선택을 할 가능성 그런 모티브가 커지는 사업이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인지를 하고 시장에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불타기도 단명하지만 제시 리버머 같은 경우에 불타기 하신 분들도 단명하지만 공매도 잘 치신 분들도 보통 뭐 이렇게 단명하신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런 생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시장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남고 저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성장 산업에서 투자하면서 그 과실을 꾸준히 이제 먹고 트레이딩에 매몰되지 않으려면은 그죠? 왜냐면은 내가 트레이딩으로 돈 벌 수 있다, 내가 인버스로 돈 벌 수 있다, 숏을 때려서 돈 벌 수 있다. 이 얘기는 이 커버를 언제 해야 될 때에 대한 고민과 이런 것들이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요. 내가 맑은 정신으로 이번 하락장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되지 채권을 팔고 이런 긍정적 에너지로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시장의 생리, 공매도 세력도 엄연히 있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미국 장기 채권을 보유하면서 그러면서 성장 산업에 투자하고 거기에 내 에너지를 쏟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같이 운용을 해갈 때 내가 내 사업에도 더 열심히 에너지를 쏟을 수 있고 또 내가 몸담고 있는 회사를 위해서도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너무나도 식상한 결론을 좀 내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